자, 수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수원에서는 이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지수와 로그, 그리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리고 상학함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열 있고, 수열이 사실 마지막 단원이지, 그치? 수열에서 이제 물론 등차 등비 수열 있고, 뭐 수열의 합도 있고, 수학적 기납법도 이제 있긴 한데, 그 전체가 이제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지수와 로그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지수와 로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수에서 지금 제일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A n제곱근에 관한 이야기야. 그래서 기본 정의는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근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건 거고,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x, 그러니까 n승을 했을 때 A가 되는 근 x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건 거야.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라고 한다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 있겠지. 8의 세제곱근은 뭘 의미하는 거야? 3승을 했을 때 8이 되는 숫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x 3승 빼기 8은 0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빼기 2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는 0이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근 x는 2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얘가 0 되는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허근이지. 짝수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허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건 거야. 그래서 수능 특강에는 그래도 허수도 살짝 언급이 됐긴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8의 세제곱근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지금 2랑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세 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친구 셋 다 뭐야? 3승하면 8 되는 숫자들인 건 거야.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하려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뭐야? 실수인 것의 개수. 그래서 이제 내가 오중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좀 외우라 그랬고, 그치? 그리고 알아서 좀 채워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뭘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 A는 뭐가 중요하다? A는 부호만 중요해. 그리고 N은 뭐가 중요하다? 짝인지 홀인지 그것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N이 뭐 홀수인 경우, 그리고 이제 N이 짝수인 경우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A가 양수인 거, A가 음수인 거, A가 0인 거. 내가 이거 일부러 막 바꿔서 한다. 너네들이 자꾸 이거 순서대로 외우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N이 홀수일 경우에는 이제 개수만 따지면 한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을 써보자 그러면은 이제 n제곱근, n제곱 해가지고 a 되는 거니까 a. 음수여도 n제곱근 a. 뭐 0일 땐 당연히 0 하나겠지. 그리고 이제 n이 짝수일 경우에는 a가 양수면 2개, 그리고 음수일 경우에는 빵개, 그리고 0일 경우에는 1개가 나오겠죠. 예, 얘가 2개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나와서 그래요. 플러스도 짝수승하면 n이 짝수니까, 플러스도 짝수승하면 양수고, 그리고 음수도 짝수승하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일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뭐 아기 때부터 해왔던 제곱해가지고 뭐 4 나오면 x는 뿔마 2 이렇게 쓰지, 그치? 뭐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이제 좀 봐서 알겠지만은 당연히 중요한 거는 뭐가 되는 거겠어. 우리가 여기에서 홀수일 경우에는 무조건 개수가 몇 개인 거니까 하나인 거니까, 만약에라도 개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홀수인지 짝수인지부터 캐치하는 게 엄청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n이 홀수다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한 개인 거니까 무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 그지? a의 사정을 봐주지 마. 그리고 이제 n이 짝수일 경우에는 a의 사정을 봐야 돼. 그래서 a가 양인지 음인지 0인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해가지고 개수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파트에서 연산을 하다 보면은 요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이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더 자주 마주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아이고 이거 지금 실수로 썼네, 그치? 뭐냐면은 a의 짝수승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루트 뭐 a의 일단 제곱 같은 경우 이제 절대값 a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건데, 여기다 이제 조금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네요, 그쵸? 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었을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나온다라는 거 조심하도록 하지. 그러니까 식이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면은 너네들이 인지를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루트 해가지고
x 빼기 2의 제곱이다. 뭐 그러면 루트 있고 제곱 있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x 빼기 그냥 써버리거든.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절대값을 꼭 씌워줘서 문제 따라서 범위에 나눠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x의 어떤 범위의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양수로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 로그로 넘어갈게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로그 공식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로그가 뭔가가 복잡하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뭐 원래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다. 그러면 아마도 밑변환 공식이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밑변환 공식을 조금 잘 외워가도록 하시고, 밑변환 공식은 이제 어떤 거에서 느낌을 받을 수 있냐, 밑이 다른 로그가 여러 개 등장을 해. 사실 이런 내가 지금 생략했지만 로그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밑이 좀 같아야지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라던가, 그치? 그래야 로그 a의 x, y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밑이 똑같아야지, 그지? 뭐 그래야지 이제 진행이 되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밑이 다른 로그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밑변환 공식이 거의 쓰인다라고 보는 게 맞고, 밑변환 공식의 어떤 궁극적인 쓰임새는 이제 요런 애들이지, 그치? 그래서 너네들 마치 무슨 공식처럼 뭐 B랑 B랑 지우고 뭐 C랑 C랑 지우고 여기 A랑 A랑 지워서 1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내일 모레 수능이니까 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요령이라고 합시다. 요령이 되는 건 거고, 뭐 이거를 밑변환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하면 로그 A의 B, 앞에 있는 로그 A의 B 같은 경우에는 밑을 그냥 로그 A의 B로 할게. 밑을 A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도 로그 A의 B분의, 그치? 밑변환 공식 쓰는 거야. 로그 A의 C. 펜 왜 이렇게 굵어? 로그 A의 C분의 로그 A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로그 A의 A는 결국엔 얼마인 건 거니까 1인 거니까 얘는 1이고, 그러고 나서 잘 보게 되면은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로그 A의 A는 원래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요 공식 열심히 써가지고 그 로그끼리 이제 곱하기, 이게 밑이 오히려 다르면 이런 공식들을 전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곱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번 이제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서 이제 로그 값이 정수가 될 조건, 뭐 수능이란다, 수능 특강에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냥 써놓기는 했는데, 로그 값이 정수가 될 조건, 사실 주변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로그가 등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여기 진수 부분이 분명히 뭔가가 장치가 되어 있겠지.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얘가 어쨌든 정수가 돼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밑이 2다. 그럼 뭔가 2의 몇 승이 돼야 되는 거고, 그치? 밑이 3이다. 그러면은 뭐 3의 몇 승이 돼야 되고, 약간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런 틀은 좀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미 수능 특강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해먹었기 때문에 뭐 또 나올까 싶은 이제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로그가 정수가 된다라는 어떤 그 상황 자체는 뭐 소소하게라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진수가 뭐가 되면 좋을까, 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기를 바래요. 로그 2의 뭐 4는 2 정수가 되지. 그리고 잊지 말아 로그 2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수는 됩니다. 정수를 자연수 프레임에 가두지 마세요. 알겠죠? 왠지 정수 그러면 이제 자연수 이런 것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뭐 얘도 정수입니다. 0도 정수고. 그리고 사항 로그는 그냥 뭐 한번 용어나 봐두라고. 밑이 없으면 사항 로그지. 밑이 10인 로그. 그래서 로그 10의 n인데 뭐 그걸 이렇게 쓴다라는 거. 뭐 하도 못 본 지 오래됐을 거야. 근데 어쨌든 밑이 없으면 밑이 10이니까 그렇게 한번 기억해두고. 그리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너네들 이제 사실 그래프 그리는 거에 뭐 자꾸 치중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러기엔 그래프가 잘 나와 있지 문제에서. 근데 이제 스스로 막 그래프를 잘 그려보고 이랬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수 로그함수는 일단 무조건 밑의 크기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정해지잖아, 그치? 우리가 지수함수 생각해 보면은 AX승일 때 A가 밑이라 그러지, 그치? 그때 이제 우리가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건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0과 1 사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건 좀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로그 ax인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치? a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지.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사실 뭐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밑의 크기에 따른, 지금 여기도 살짝 써놓기는 했는데, 이왕이면 밑의 크기에 따른 그래프 개형의 차이도 알아두시면 너네들이 이제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 드리자면은, 계속 나오네. 자, 어떻게 되는 건 거야? 뭐 2x승이랑 3x승을 같이 그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2보다는 3이 밑이 크지, 그치? 뭐 외우라기보다는 너네가 사실 뭐 정 모르겠으면 좌표라도 찍어가면서 그리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2의 x승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3의 x승은 이제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어때? 당연히 y값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x를 대입을 하더라도, 동일한 x값을 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얘 y가 얘 y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근데 신기하게도 음수 쪽에서는 어떻게 돼? 오히려 반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 y절편 쪽이지 0,1을 지나가는 얘를 기점으로 크로스 되는데, 나는 보통 양수 쪽 기준으로 좀 외우는 편이에요. 양수, 지수에 양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쨌든 밑이 큰 게 큽니다. 이것은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y는 뭐 2분의 1의 x승이고, y는 뭐 왠지 기분상은 반대로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밑이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거든. 그러면은 둘 다 이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3분의 1 x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서로 크로스되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돼? 파란색이 y는 3분의 1 x승. 양수 쪽을 기준으로 똑같은 x를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2분의 1 x승. 2분의 1이 더 크니까 요 y값이 요 y값보다 크다. 요런 기준을 갖고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또 그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잘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언급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에서 뭐 이것도 솔직히 지수 처음 설명할 때 진짜 얘기 많이 했던 건데, 2x승이랑 2의 2x승이랑 2의 마이너스 x승이랑, 야 이게 다 밑이 2일 것 같으면은 뭐 난 가르칠 것도 없어, 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를 설명할 때 a의 2x승이라고 설명하지 않잖아. ax승이라고 그러지. ax승일 때 a가 밑이라고 그러지. x승이야, x승. 2x승 아니고 마이너스 x 아니야. x야. 그때 밑을 a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고 얘도 밑이 2면 미치는 거지, 그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밑이 얼마가 되는 거고 얘는 2지. 얘는 밑이 뭐야? 얘는 지금 4의 x승이거든. 밑이 4야, 4.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뭐의 x승이야? 2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니까 2분의 1의 x승이지. 그렇기 때문에 밑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밑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은 지수로그 통틀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상에서 요 지수함수 기본적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 ax승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킨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 당연히 아까도 말했던 밑의 크기와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함수에서 요 뒤에 더하기 q 붙은 거 있으면 y는 q가 점근선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시며 그래프 그릴 때도 역시 잘 반영되게끔 땅땅땅땅땅 q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그치? 요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작년에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점근선은 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점근선 꼭 좀 조심하고, 그리고 지수 로그 함수 쪽 최대치수 방정식 부등식은 사실상 지금 출제 경향이 조금 낮아.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냥 단순 계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좀 어렵게 냈고 싶다 그러면 아마 치원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AX는 치환해서 PT제곱 더하기 QT 더하기 R 뭐 이렇게 해서 는영이면은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고 0보다 크면 부등식이 되는 거고. 근데 알겠지만은 지수랑 로그랑 약간 주의해야 될 게 좀 다른데, 지수 쪽은 내가 T가 뭐지? AX승이거든.
AX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 이제 방정식에서도 t는 이제 0보다 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버려야 되고,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최제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x 범위가 따로 있으며 뭐 t 범위도 바뀌는 거니까 그것도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너네가 차라리 치환하는 건 되게 잘 풀거든. 근데 종종 이제 뭔가 계산을 하다 보면 끝에 약간 요런 유의 식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진짜 더럽게 계산을 못 하더라고. 그치? 요 둘의 관계를 잘 봐. 그래, 맞아. 여기서 더럽게 못하는 건 취소. 여기서 이제 그래도 치환해서 푸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똑같이 얘도 x승이고 얘도 x승이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2의 무슨 승이잖아. 얘한테 뭘 곱하면, 그러니까 2의 2승. 너네 지수 법칙은 되게 잘 알면서 왜 이건 모르는 거냐. 얘한테 2의 2승을 곱하면 얘한테서 2의 2승을 곱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계산들 같은 경우에는 묶어내는 게 최선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의 지수가 작은 걸로 묶으랬지. 이걸로 묶어내면 앞에 건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되고, 이 뒤에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 얘보다는 2가 2개 더 많기 때문에 뭐 더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거는 이런 형태인 걸 얘기하려고 낸 거기 때문에 뭐 계산이 되고 안 되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의 x 빼기 1승이 뭐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뭐 물론 구할 수는 있어. 만약에 진짜로 이런 계산이다. 그럼 뭘로 해야 돼? x 빼기 1은 로그 2에 로그가 그런 거 구하라고 있는 공식이라고 했지. 있는 기호라고. 여기서 지수 구하려고, 그치? 대가리 구하려고. 그래서 정의가 2의 x 빼기 1승은 5분의 3인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만 넘겨주시면 x를 구할 수 있긴 하죠. 근데 하여튼 뭐 이걸 알려주려는 취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머리에 뭐 달고 있는 애들끼리 뭐 더하고 빼는 건 불가능해. 뭐 얘랑 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묶어내는 게 가장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로그 함수 정의역 신경 쓰세요. 로그 함수 정의역은 x범위 얘기하는 거고, 진수가 0보다 큰 곳, 그걸 우리가 이제 x범위.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가 써놓은 대로 여긴 진수거든요. 이거 x 빼기 p, 얘가 진수거든. 그러므로 정의역을 구하라 그러면 x 빼기 p가 정의역인데 0보다 큰, 즉 x가 p보다 큰, 얘가 정의역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결국 점근선이 되지. 왜? x는 p보다 큰 데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p보다 큰데.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수 부분이 0 되는 거, 그게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 점근선, 이게 이제 한 통속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가시면 되고, 뭐 최제조 역시 뭐 치환 문제 쪽이지 않을까 싶고, 이런 심플한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 너희들 뒤통수를 빡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스가 있거든. 뭐 진수 조건. 진수 조건으로 틀려오는 거는 진짜 창피한 거야. 제발 얘 때문에 틀리지 맙시다.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을 만났을 시에는 무조건 일단 뭐부터? 진수 조건부터 일단은 확보해놓고 다음 식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건 거야. 근데 뭐 내가 사실 이런 설명한 거랑 별개로 너네가 지금 최근에 자꾸 접해봤던 뭐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우리 모의고사에서 지수로그 함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복잡한 그래프지. 그래프도 뭐 단순도 안 해. 되게 복잡한 그래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못 구해. 뭐 막 지수랑 로그랑 막 교차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지 막, 그치? 거기다 막 직선 등장하고. 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 내가 분명 얘기했어. 지수랑은 교점 구할 수 있어. 로그랑 로그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물론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 외에는 못 구해. 진짜 우연히 찍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게 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이라 하면 이제 뭐 도형적인 특성들이 좀 있긴 있는데 우린 많이 해서 알 거야.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직선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직선 기울기 있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좌표화 시킬 수가 있었을 거야. 기울기는 뭐다? 비율이다. 기울기는 비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직선이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어때야 된다? 1대 1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내가 여기 x 좌표를 내가 a라고 설정한다면 여기 x 좌표는 a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치? 그때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같은 곡선과 만나고 있다라고 했었을 시에
여기가 FA고 여기는 이제 F의 A 더하기 1이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Y에서 여기 Y를 뺀 것, 요 Y에서 요 Y를 뺀 것이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 역시도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상황을 이용을 하는 거야. 얘가 로그 함수거나 지수 함수일 경우에는 절대 직선이랑 같다고 놓는다거나 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절대 계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1대 1이라는 비율을 이용해서 x좌표 설정하고 그로 인해 얘까지 설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고 대입해줘서 여기 y에서 여기 y를 뺀 게 1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기울기가 2여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지. 기울기가 만약에 2다 라고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 x 증가 대비 y 증가가 x는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한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뭐 똑같은 방식으로 얘처럼 x를 a라 설정하면 여기 x는 a 더하기 1이고 그러므로 요거 대입하고 대입하면 y 차이는 2가 난다.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서 요 길이가 제시된 것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건 나는 이제 비율을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 여기 길이가 만약에 이제 뭐 2루트 2 같은 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울기는 1이야. 기울기는 1인데 기울기 1인 직선상에서 이 길이가 2루트 2다. 그러면 실제로는 x 증가는 실제 길이는 2고 y 증가 길이도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우리가 기울기가 1이라는 건 1대 1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좌표를 설정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여튼 지수 로그 나왔을 때 막 제발 교점 구하겠다고 시간 좀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럴 거면 안 푸는 게 나아.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근데 뭐 최근에 좀 안 나온 지 오래되긴 했지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많이 같이 등장하면 역함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역함수 쪽을 살짝 그려보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알다시피 만약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 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어떻게 되니까 항상 yx 대칭이거든. 그치? y는 x랑 뭐 하기 때문에 수식을 하기 때문에. 그치? 거기에다가 만약에라도 뭐 지수함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이것도 직선과 얘의 교점을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돼? 이 좌표랑 이 좌표는 서로 뭐 한다? yx 대칭이 된다는 거지. 이 좌표와 이 좌표는 서로 yx 대칭.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좌표가 a, b라고 하면 이 좌표는 b, a가 된다. 뭐 약간 이런 관계들을 이용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지만 지수로그 함수에서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의해서 점근선이 변형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주의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면 y는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하면은 y 빼기 b는 f의 x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얘를 갖다가 x축 대칭하면 x축 대칭하면 y 보호 바뀌어요. 마이너스 y는 fx 그리고 y축 대칭하면 x 보호 바뀌어요. 그래서 y는 가만 냅두고 f의 마이너스 x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변형하는 건 좀 잘 기억해두고 네, 일단은 끊고 삼각함수 쪽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